1986년 1세대 갓그랜저의 환생일까요? 지금 7세대 그랜저가 논란의 자리에 서 있는데요. 과연 그 디자인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그랜저 영상을 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배포한 사진만에 존재했기 때문에 과연 실차의 느낌이 어떨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위장막을 벗겨진 사진을 보니까 그랜저의 컨셉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만 같네요. 일단 저의 의견은 글로벌 디자인의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럼 과연 이 차의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현대자동차 7세대 그랜저만의 디자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BMW 신형 SUV의 디자인이 더 과격하게 보이는 거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1세대 갓그랜저의 오마주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스타리아, 승합차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차의 모습은 어떨까요? 실제 차량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스타리아의 디자인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부분이 조금 짧게 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전체적인 이런 라운드되어 있는 모습, 실루엣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스타리아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단으로 되어 있는 그릴보다 2단,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에어대 부분도 이런 패턴 그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전방 부분에 LED바가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본네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상당히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조금 앞부분에 이런 크게 되어 있는 그릴이라던가 에어된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전륜구동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전장 길이를 늘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이미지, 대형차, 사장님 차, 오너가 타고 있는 차의 이미지를 빗대어서 조금 더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후면부의 LED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전 세대의 IG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는 그래도 좀 단정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혹자는 G90 모델의 두 줄 라인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한 줄만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페라 글라스는 1세대 모델만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갓그랜저만의 헤리티지거든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7세대 모델에도 헤리티지 부분 이런 이제 오페라 글라스를 녹여놨기 때문에 아마 1세대 모델을 그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환호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전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상한 디자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릴이 마름 목골로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각대, 오각시스 또는 뭐 마름저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GN7의 신형 모델의 앞부분을 보고도 아무래도 그런 별명, 여러가지 별명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타리아 디자인은 뭐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전에 갓그랜저, 뉴그랜저까지는 대형차를 표방하다가 3세대 모델부터는 약간 스포츠형 세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드라이브 위주의 그런 거를 많이 표방을 했는데 요번에 마지막 그랜저가 될 수 있는 GN7에서는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대형차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LED바는 포르쉐도 그렇고 여러가지 글로벌 차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메르세데스의 GLS라던가 이런 모델에도 전방에 LED바가 일자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잘 빠르게 캐치를 해갖고 해석을 잘 해서 장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은 이전에 약간 그런 C필러 부분하고 A필러라던가 뭐 전방 부분으로 가는 라인이 좀 틀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필러 부분하고 A필러까지 쭉 연결되는 본네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일자로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벨트 라인 자체가 스케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단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어 부분이 좀 넓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디자인이 이전 세대에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차가 5m가 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나름 어느 정도의 이런 실루엣 자체는 스포츠백이라던가 이런 느낌도 약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칭찬을 하고 싶고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띠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LED,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차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차에도 이런 디자인을 좀 구현을 하게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1986년도에 나왔던 가크렌저의 오마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LED 바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하게 유사성을 찾기는 좀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LED바가 하나로 일자로 연결된 부분은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에 비해 아쉬운 거는 저는 이런 테일램프에 이제 후미등이 켜졌을 때 이 테일램프 주변에 방향지시등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고급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벤틀리라던가 이런 차들 보게 되면은 유리 상단 쪽에 하이마운트 등이라고 하는 등을 넣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LED바 주변에 방향지시등까지 같이 넣어줬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특히 뭐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차도 보게 되면 일자형 LED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지시등은 후방 범퍼 쪽에 집어넣는 이런 아주 나쁜 버릇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쁜 버릇이 이 차에도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도 아마 호불호 좀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2.3인치, 12.3인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워낙 뭐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그랜저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패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걸 제외하고 하단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 그러니까 에어컨을 공조하는 부분이 약간 옛날 차 그랜저를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부분도 옛날 갓그랜저를 오마주해서 만든 그런 3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둔탁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품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 차보다 더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모델에서 워낙 좋은 품질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품질 부분에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갓그랜저를 경험하신 분이 국내에서 지금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마주 되는 부분에서의 이런 느낌이 정말 좀 앤틱한 느낌, 너무 좀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4만 대 판매하던 전기차 판매량을 2026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6배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만 대까지 늘리고요. 2030년에는 13배 늘린 187만 대 정도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완전히 내연기관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요 그랜저가 마지막 그랜저 아니면 전동화하고 가솔린,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의 중간 기점에 있는 마지막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피날레를 찍기 위해서 이런 아주 대형차 모델에 오마주된, 그러니까 1세대 그랜저, 1986년도에 나온 그랜저를 약간 오마주한 그런 모델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돼요.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뭐 임금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차 자체도 한 사이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이즈가 한 사이즈 크다 그러면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보통 3천만 원대 중반에서 4천 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쉽게 5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본 엔트리 모델만 4천만 원 한 중반대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아마 이런 가격 인상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3세대 그랜저 프레임리스로 나왔던 도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당시에 그랜저를 타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고급차를 타는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프레임리스 도어를 꼭 타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차량이 바로 그랜저죠. 물론 제가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를 타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만들었던 프레임리스 도어가 워낙 혹평을 받았거든요. 뭐 바람소리라던가 물 새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플러시 도어에다가 프레임리스가 들어간 도어, 문을 열었을 때는 상당히 좀 예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전 세대, 3세대 모델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대형차, 오마주된 모델, 1986년도에 나왔던 모델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기게 하는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랜저 GN7 7세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11월 17일 정도에 시차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초대가 된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이동을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